여러분 안녕하세요. 단 5분 만에 특정 웹사이트를 속속들이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릴 왓웹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력한 디지털 돋보기 왓웹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맨날 들어가는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보면서 와, 이 사이트는 도대체 어떤 서버를 쓸까?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었을까? 하고 궁금해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도구, 왓웹입니다. 왓웹은요, 정말 말 그대로 디지털 탐정의 돋보기 같은 녀석이에요. 웹사이트의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정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왓웹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같이 한번 설치도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 첫 스캔부터 시작해서 고급 기술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마스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때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설치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이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혹시 칼리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깔려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터미널 딱 여시고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 왓웹 버전 한번 쳐보시오. 버전 정보가 숫자로 딱 나오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 두 줄의 명령어가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sudo apt 업데이트는 우리 컴퓨터의 패키지 목록을 최신 버전으로 싹 업데이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가 진짜 설치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sudo는 제가 관리자입니다 하고 권한을 주는 거고요. 맨 뒤에 붙은 y는 설치할 때 뭐 물어보면 네네 다 알아서 설치해 주세요 하고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옵션이죠. 설치 방법이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한 apt 방식은 정말 쉽고 안정적이라서 대부분의 경우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최고죠. 근데 나는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기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GitHub에서 직접 소스 코드를 내려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구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써봐야겠죠? 정말 간단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첫 스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가장 기본 명령어는 진짜 너무 간단해요. 그냥 왓웹이라고 치고 그 뒤에 궁금한 사이트 주소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이트가 쓰는 핵심 기술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데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바로 -v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v가 verbose,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보여줘 라는 뜻이거든요. 기본 스캔에서는 안 보였던 훨씬 풍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와, 이 결과 좀 보세요. 국가 정보는 물론이고 웹서버 정보에 GWS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지? 싶으시죠? 바로 구글이 자체 개발한 구글 웹서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치나 엔진엑스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만 알아도 벌써 재밌잖아요. 이처럼 V 옵션 하나만으로도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신상 명세를 싹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다 익히셨으니까 우리 실력을 한 단계 레벨업 해볼까요? 몇 가지 옵션만 더 알면 훨씬 더 강력하고 똑똑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A 옵션, 우리말로는 공격성 레벨을 조절하는 건데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지만 이게 뭐냐면 왓웹이 얼마나 더 집요하게 정보를 캐낼 건지 정해주는 거예요. 레벨을 높이면 더 많은 요청을 보내서 숨겨진 기술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죠. 보통 레벨 3 정도가 가장 균형 잡힌 옵션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공격성 레벨은 이렇게 나뉩니다. 레벨 1은 기본값인데 그냥 살짝 찔러보는 정도로 조용히 정보만 확인하고요. 레벨 3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여러 종류의 요청을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레벨 4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대상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심하면 내 IP가 차단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허가된 모의 해킹 환경에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셨죠? 열심히 분석했는데 결과가 그냥 화면에서 휙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나중에 다시 보거나 보고서를 쓸 때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려면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이 명령어처럼 -log JSON 옵션을 쓰면 결과를 아주 깔끔한 JSON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석할 사이트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여러 개라면 이걸 언제 하나씩 다 치고 있겠어요. 그쵸? 그럴 때 쓰는 꿀팁입니다. urls.txt 같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주소를 쭉 적어두고요. -i 옵션으로 이 파일을 딱 지정해주면 목록에 있는 모든 사이트를 한 번에 스캔해줍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실전처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CTF 대회라든지 모의 해킹 같은 실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옵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딱 봐도 좀 길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 명령어 한 줄이 CTF 플레이어나 보안 전문가들이 정말 즐겨 사용하는 실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의 핵심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v와 -a3 이건 이제 아시죠? 상세하고 깊게 공격적으로 정보를 가져와라 이 뜻이고요. 다음 -color never는 파일에 저장할 때 글자 색깔 같은 불필요한 코드를 없애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pyt result.txt가 진짜 마법 같은 명령어인데요. 결과를 터미널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동시에 result.txt라는 파일에도 딱 저장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꿀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건 거의 다 배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힘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웹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서버 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떤 CMS를 쓰는지, 심지어 운영체제 정보나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까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건 거의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는 수준입니다. 이 정보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공식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스캔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도구는 반드시 자신의 웹사이트나 CTF 연습장처럼 허가된 환경에서 오직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꼭 약속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 재밌었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다음번에 더 유용하고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